검찰의 권한이 과거보다 조금 줄긴 했지만 그러나 검찰은 여전히 중요 사건들의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수사를 이렇게 지휘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검찰의 권력은 여전히 막강합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수사의 공정성에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서 보여주어야만 그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했다는 것인데 그것은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죠. 수술 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찔러서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이 명의가 아니라 정확한 그 병의 그 부위를 제대로 도려내는 것이 명의이듯이 검찰이 마구 찔러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다고 해서 검찰의 그 신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인사 의견을 내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올해도 검찰 안팎의 여건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공직자는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 오로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책무를 완수해야 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윤석열 총장에게 검찰이 개혁에 앞장서면 더 신뢰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윤석열 총장이 우리도 바꿀 건 많이 바꿔야 한다. 검사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사의 본질을 깊이 생각할 때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이 말은 또 무슨 뜻으로 얘기한 걸지 오늘 정치 속풀이에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네 분 패널 인사 함께 할까요?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앞에서 쭉 관련된 녹취들을 들어봤는데 윤석열 총장이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그 발언을 어떻게 들었을까 궁금합니다. 정태근 의원, 우리도 바꿀 건 많이 바꿔야 한다. 무슨 뜻으로 얘기한 것 같습니까? 일단 숨고르기를 하자라고 생각하신 거겠죠. 그러니까 바로 그 계속적으로 정권 핵심부와 긴장 관계를 갖는 것이 여러 가지 부담일 수가 있고 예.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두 가지가 이제 남아 있습니다. 직제 개편 문제가 남아 있고 또 이제 중간간부에 대한 인사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보겠다는 생각인데 여전히 저는 사실은 윤석열 총장이 생각하는 강조하는 것은 한 가지는 헌법 정신이거든요. 지금 검사의 본질을 깊이 생각할 때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보면 헌법 12조에 보면 국민에 대한 예를 들면 체포나 구속이나 압수나 수색 이런 부분들은 검사가 신청해서 법원에서 발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소도 검사도 하도록 되어 있고 역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는 것은 검사가 할 일이다. 이 문제를 강조하는 측면이 하나 있을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검찰청법에 보면 지금 검찰청의 직위는 딱 두 가지만 있습니다. 예. 검사하고 검찰총장이 예. 있고 검찰총장이 검찰청에 있는 모든 공무원, 그러니까 검사를 지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헌법 정신을 검사들이 제대로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특히나 그 수사와 관련해서 검사들이 소신을 갖고 할 수 있도록 본인이 역할을 하겠다.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김성환 평론가는 윤석열 총장 저 말에 어떤 뜻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제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경고 메시지를 받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저는 경고 메시지 성격도 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을 다시 한번 믿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도 보여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신뢰도 함께 보낸 거다. 네. 우리 영화 대사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미치도록 잡고 싶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치도록 윤석열 검사를 좀 믿고 싶다. 이런 대통령의 마음이 드러나지 않았는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되고 난 다음에 수사를
제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국민들은 아마 없을 것 같거든요. 예. 근데 그 수사의 칼끝이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뭔가 의혹의 시선들이 사실 말끔하게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런 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런 의혹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은 제가 볼 때 분명하고요. 다만 뭐냐 하면 윤석열 총장은 지금 제도적인 측면에서 있어서의 변화를 거부할 명분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법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거부하겠습니까? 그러면 검사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로 말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사로 말하는 검찰의 또 검사의 모습을 보여달라. 그러니 수사에 있어서만큼은 직진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최경철이요.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던진 거겠죠. 국민들에게 검찰은 이렇게 바르다. 바른 생활하는 검찰을 다시 한번 믿어달라. 이렇게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던지면서 그리고 청와대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제 장기전을 하겠다. 이분이 제가 저번에 그 수뇌부 인사가 났을 때 저는 예. 이분 성격상 한번 사표를 던지는 그런 뚝심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봤는데 사표를 안 던졌거든요. 결국 사표를 던져야 뚝심인가요? 뭐 한번 고집을 한번 부려볼 만한데 이분은 제가 볼 때는 장기전으로 가고자 하는 생각을 예. 가진 것 같아요. 예. 이분이 지난 정권 때도 뭐 댓글 사건이나 이런 때도 뭐 정권과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사표를 안 냈단 말이에요. 고검으로 계속 좌천되는 인사를 당했으면서도 계속 검찰에서 살아남으면서 후위를 도모하는 그런 성격을 봤을 때 이번에도 바른 검찰, 바른 생활 검찰의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계속 던지면서 장기전을 통해서 결국 내가 이루고자 하는 정말 수사 결과를 한번 내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 차원에서 신뢰를 던지긴 했지만 윤석열은 호락호락하게 마냥 수그리진 않을 것이다. 계속 숙이는 모습보다는 정권에 계속 바른 말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자신들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내비치는 그러한 행보를 할 것으로 보이면서 결국엔 앞으로도 충돌은 계속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 총장이 이 말만 한 것은 아니지만 최근 여러 가지 뭐 청와대, 여당, 법무부 장관 계속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도 좀 바뀌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무언가 또 다른 속이 있나 그 부분 한번 짚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김두수 정치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평론가는 윤석열 총장의 이 발언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예, 지금은 국민주권 시대고요. 국민주권 시대에 공무원은 국민에게 충성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입장에서 국민들이 5번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법을 바꿨기 때문에 예. 그 법에 따른 충실한 기본 원칙을 다시 확인한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뭐 검찰총장이라면 의당 당연히 해야 할 말이죠. 예. 끝입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글쎄요, 뭐 입장을 바꿨다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그동안 계속 직진하는 그런 모습만 보이다가 우리도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뭔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게도 합니다만 이번 인사 그 후폭풍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지금 중간 간부급 검사들의 사표 제출이 잇따르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검사내전이라고 하는 드라마 유명하죠. 그 원전 책을 썼던 김웅 부장검사가 사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매우 심한 아주 독설을 던졌는데 뭐 독설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정말 바른 소리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때와 지금 검찰이 어떻게 달라진 걸까요? 한번 녹취를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이른바 엄정한 수사, 그다음에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이런 면에서는 이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검찰도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는 기관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좀 더 분명히 인식하면서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검찰의 어떤 조직 문화라든지 수사관의 이런 부분을 고쳐 나가는 일에까지 윤 총장이 앞장서 준다면 국민들로부터 훨씬 더 많은 신뢰를 받게 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이제 윤 총장님은
이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또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그런 자세로 아주 엄정하게 이렇게 처리해서 국민들의 신망을 이렇게 이제 받으셨는데 그런 자세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끝까지 조금 지켜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자, 정태근 의원. 예. 우리 윤 총장 할 때하고 어제하고 표정도 그렇고 말하는 내용도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지 않았습니까? 많이 달라졌죠. 예. 사실은 이 정부가 처음부터 예를 들면 적폐청산이라는 것을 제도적으로 풀어나갈 생각을 했으면 상황이 달라졌어요. 근데 적폐청산을 할 때는 철저하게 윤석열 총장의 주도하에 사실은 수사를 통해서 검찰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이제는 지금 현재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것도 바로 검찰에 의해서 문제가 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우리 윤 총장이 아닌 거죠. 그래서 수사가 뭔가 공정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근데 그것은 그 이전 2년에는 전에는 한 번도 없었던 얘기예요. 근데 아까 처음에 이 주제를 시작하면서 지금 이제 법무법원의 연수원에 있는 김웅 교수, 김웅 검사가 이제 그 사퇴를 하면서 검찰 내부망에다 글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댓글이 무려 553개가 올라왔습니다. 오늘 오후까지요. 그러면 전체 검찰의 4분의 1이 사실은 지금 소위 검찰 개혁이라고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공감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직제 개편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난 월요일 날 직제 개편 안에 대해서 사실상 다 발표를 해놓고 내일까지 검찰 보러 안을 달라고 얘기를 하고 21일 날 국무회의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대검과 행안부가 같이 협의를 해서 그 안을 만든 다음에 입법 예고 기간을 40일 거칩니다. 그런데 입법 예고도 사실은 안 해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과 이 추미애 장관이 잘하는 방식이 뭐냐면 그렇게 중요한 시행령을 고치게 되면 당연히 입법 예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식으로 이렇게 무리하게 계속 진행하는 것이 사실상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 무력화 아니냐 이렇게 검찰 내부에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렇게 많은 지지, 공감 글이 올라왔다고 하지만 지금 이제 김성환 평론가 검찰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검경 수사권도 조정이 되고 뭔가 반대하는 쪽에서 보면 그러니까 검사들 지금 사표 내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보면 자기 밥그릇 줄어드니까 저러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검찰의 DNA를 바꾸는 거다. 검찰 개혁은. 검찰의 뼈와살을 다시 맞추는 것이다. 그럼 고통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고통이 있겠죠. 그러니까 하다못해 아이가 들고 있는 사탕을 뺏어도 아이가 우는데 그 검찰의 막강한 권력,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을 지금 내려놓게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검찰한테 모든 권력이 집중됐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들을 그동안에 많이 봐왔잖아요. 그리고 이건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검찰에 집중된 권력, 권한이 너무 집중돼 있다고 하는 것은 외국의 사례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에도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찰도 사실 그동안에 수사 능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경찰이 그런 얘기 들으면 아마 자존심 상할 거예요. 이전하고 다르게 과학 수사도 많이 발전돼 있고요. 예. 경찰도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러면 서로 간의 역할 분담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할 수는 없겠는가? 왜 자꾸 권력 투쟁의 개념으로 접근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의문을 갖고 있고요. 예. 앞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장 수여식 장면이 나왔지만 그게 작년 7월 25일이에요. 근데 그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메시지가 국민의 귀에 이렇게 쏙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만 자꾸 기억하는데요. 실제로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당시에 당부했던 내용의 거의 대부분은 검찰 개혁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내려놓고 검찰 스스로 먼저 나서서 개혁해달라. 이게 문 대통령의 오히려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지금 관심을 안 가졌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외부에서 개혁 작업이 들어가기 전에 스스로 개혁하는 모습을 보였더라면 지금의 이런 모습은 덜 비춰졌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마지막으로 김웅검사 말씀하셨지만 당연히 검찰 내부에서는 고통스러운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들,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다 뒤져봐도 기소권은 검찰이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문지기는 검찰이에요. 아무리 경찰이 가서 수사를 해가지고 와도요. 검찰이 마지막에 기소 안 하면 끝나는 겁니다. 재판으로 가서 유무죄 못 받는 거예요. 그럼 검찰은 아직도 여전히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지기로서 골키퍼가 돼가지고 전부 다 골 막을 수 있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마치 모든 권력을 내려놓는 것이냐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김웅 검사가 이야기한 중국 공안이자 경찰 공화국이다. 이 표현에는 동의할 수 없겠군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검찰공화국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검찰공화국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그러면 괜찮은 것이고 경찰공화국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냐 이런 뭐 물론 제가 논리적인 것은 아니지만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다만 김웅 검사의 주장에 저는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검찰에서 그동안에 얘기하기로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전제 조건이 자치경찰제 도입하고 정보경찰의 업무 권한을 내려놓는 거였거든요. 정보경찰의 폐해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전제되어야 하는데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을 태울 때 검찰 권력이 더 사실 막강하기도 하고 야당에서 굉장히 거세게 저항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검찰개혁과 관련돼 있는 법안을 먼저 예. 올리고 그리고 이제 경찰개혁에 들어가려고 하는 수순이 있었는데 그게 뒤바뀌었다고 해서 앞으로 그러면 자치경찰제 도입 안 하는 거니까 사기다. 이런 식의 얘기는 저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짧게 한 말씀만 네. 드리면은요.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제 양홍석이라고 참여연대의 공익법센터 센터장으로 일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변호사. 이분이 변호사 생활을 10년 하는데 7년 동안 이 일을 했습니다. 이분도 오늘 참여연대에서 사표를 냈어요. 참여연대 입장이 맞지 않다. 그리고 정부의 이런 검찰개혁 동의할 수 없다. 그 핵심 내용이 지금 얘기한 겁니다. 경찰 수사의 자율성, 책임성을 지금보다 더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옳지만 그렇다고 해도 수사 절차에서 검찰의 관여 시점, 관여 범위, 관여 방법을 제한한 것은 최소한의 국민의 기본 보장 측면에서 부당하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아까 김웅 교수가 소위 중국 공안, 경찰 공화국 얘기하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수사를 사실상 경찰에서 종결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제기가 왔는데 그래서 검찰에서 지시를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재수사를 해서 종결시킬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냐? 경찰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점에 대해서 심사숙고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온 것이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진짜 국민들의 인권과 직결되는 문제와 관련해서 보다 더 심사숙고하고 정말 많은 것들을 고려하면서 점진적으로 지금 아까 이제 자치경찰제 문제도 나오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하지 않고 이것을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해결한다는 것. 거기서 이거는 사실상 핵심 목표가 검찰의 힘빼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 김수감 평론가. 네, 그 말씀하셨던 거 이제 수사 종결권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90일 이내에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한 거 무혐의 처분을 낸다 경찰이 그렇게 해서 수사 종결을 하면 그 관련돼 있는 수사 기록은 전부 검찰로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검사가 그 내용에 대해서 90일 이내에 살펴보고 난 다음에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죠. 그러면 경찰이 다시 그 재수사 요청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재수하고 난 다음에 다시 무혐의 처분 결정 내릴 그 무혐의 의견을 다시 낼 수 있습니다. 그게 도돌이표처럼 돈다고 하는 지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비판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작년에 그 합의안을 만들 때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4+1 협의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 규칙 그리고 수사 준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보완하도록 하자. 이런 내용에 대한 합의를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법이 이제 통과가 됐다 하더라도 이렇게 큰 줄거리만 지금 합의를 본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시행령과 시행 규칙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많은 조정 작업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끝났다고 보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이 조정 작업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진통도 뒤따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해야지 제가 10초만 지금 끝난 말씀드리겠습니다.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록이 넘어왔단 말이에요. 기록이 정당한가 아닌가를 검사가 판단하려면 기록만을 가지고 경찰에서 올려온 기록만을 가지고 어떻게 판단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록에 대해서 나름의 수사권을 가지고 검토할 수 있도록 만들지 않은 상황 속에서 재차 내려보냈을 때 종결해버리면 방안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그동안에 그러면은 우리나라 수사가 전부 검사가 다 개입해가지고 수사를 같이 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찰이 수사하고 난 다음에 수사 자료 넘어온 거 검사가 검토해보고 이거 다시 우리가 조사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조사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모든 사건에 다 개입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 기록만 검토했을 때 그래가지고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예단을 갖고 판단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양홍석 참여연대 변호사가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인권이 침해되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막을 거냐 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여연대에 있는 공익법센터장이. 지금 법안에요. 그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충분히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인권 침해 요소가 있을 때 곧바로 검사에게 수사를 받도록 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두 분이 충분히 토론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일단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뭔가 검찰 그야말로 뭐 무소불위 권력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부분을 좀 조정하기 위한 법안이 이제 만들어졌고 또 시행세칙이라고 합니까? 그런 부분들 준칙이라든지 또 그런 작업들이 또 있을 테니까요. 일단 큰 틀을 깨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김두수 평론가는 두 분 토론 어떻게 들으셨나요? 예, 이 거대한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사기극이 아니라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은 정치적 타협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이걸 한 번에 다 일거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분 이루어가는 과정이고 그것이 국회라고 하는 정치 행위에 일정 정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앞에 나왔던 뭐 경찰의 정보 경찰 부분이나 또 이 비대한 그 경찰 권력 문제를 승결하지 않고 이렇게 했다는 어떤 검찰 측의 불만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국가 개혁 과정 속에서 앞으로 풀려나갈 일인데 그걸 지금 현재 불만이라고 이제 모든 것을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이 개혁의 이 노력, 국회에서 이루어진 이런 것에 대한 너무나 이게 일방적인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처음에 검찰의 고위 간부들 인사가 났을 때 혹시 상당한 불만 표출이 있지 않을까, 이른바 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일부 중간 간부들이 이제 사표를 내는 일은 있지만 왜 그때 당시에 예상과 달리 조용했을 거라고 보십니까? 한 20년 전에 우리가 민선 그 단체장이 처음 탄생했을 때요. 그때 인사를 하면 공무원들이 군수실이라든지 시장실에 문을 걷어차고 그런 반발을 했는데 그게 이제 문민 통제에 대한 기존 공무원들의 저항이라든지 불만 이렇게 항상 이 인사를 하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약간 윤석열 총장 위주의 인사가 진행된 것을 좀 바로잡은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인사 결과에 대한 급란은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윤석열 총장 인사에 대한 불만도 좀 있었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경철 의원은요? 최근에 제가 현직 판사 한 분을 만나서 얘기를 나눠봤더니 그분이 좀 진보적인 성향입니다. 그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지금 청와대와 검찰이 갈등을 빚는 것은 선생님하고 학생하고 싸우는 것이다. 왜 선생님하고 학생이 싸우냐. 선생님이 학생을 잘 잡아야지. 왜 선생님이 학생하고 싸우고 있느냐. 지금 국민들 앞에 눈앞에 비치는 것이 바로 그 모습이다. 그런데 어제 한 가지 평가하고 싶은 것은 대통령께서 어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일단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셨어요. 뭐 인사 부분에 대해서 그거 한 건으로 내가 윤 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한 발 물러나셨어요. 저는 어제 호되게 혼낼 줄 알았습니다. 윤 총장을. 하지만 그 상황 관리를 잘 하신 거는 어제 굉장히 점수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물론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입법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돼야 하겠지만 물론 이 부분에서 대통령께서 경찰에 대해서도 강한 개혁을 요구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 지금 검찰이 권력 핵심부를 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청와대가 경찰 편에 선다는 인식을 준다면 국민들께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겠습니까? 박수 보내지 않습니다. 박수 받는 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청와대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 네 마음대로 해라. 예. 이런 메시지를 줘야 된다는 것이죠. 건강검진을 할 때 자기가 건강검진 못하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청와대에 대한 수사는 검찰 너희가 알아서 검진하고 치료하고 다 해라. 이런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그래야 검경 수사권 조정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 참석했죠? 예. 어제 손 몇 번 들었어요? 저는 너무 뒷자리 어제 늦게 가는 거예요. 뒷자리에 앉아서 뒷자리에 앉으면 손을 들어서 안 보입니다. 글쎄, 저 최경철 의원 한번 보고 싶었는데 질문 안 하더라고요. 예. 어제 만약에 지명을 받았으면 무슨 질문 하려고 했어요? 어제요? 예. 국민 통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뭐 질문 기회가 오지 않아서 못했는데 어쨌든 대통령께서 어제 윤 총장에 대해서 신뢰를 보이시면서 일단 검찰과의 갈등을 무한정 키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을 봐서는 앞으로 좀 갈등 관리를 하면서 국민들과 좀 통합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한복 입고 온 기자들도 있더라고요. 제 옆에 있었습니다. 예. 계속 부채를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려졌고.